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마지막 세션인 바이오 의료 분야를 위한 딥러닝 발표를 맡은 매스웍스 엄준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션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무더운 여름 이 마지막 세션을 잘 보시고 이제 또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뭐 앞에 딥러닝 부트캠프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가트너 보고서에 따르면 매스웍스는 2021년 데이터 사이언스 및 머신러닝 플랫폼 분야 중에 리더로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보셨던 세션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들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또한 이제 고객 성공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바탕으로 해서 해마다 이렇게 가트너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뭐 의료 세션이지만은 바이오 의료 분야 쪽의 소개이지만은 사실은 적용되는 머신러닝, 딥러닝 기법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BMW 오버스티어링, 뭐 앞선 세션에서 그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뭐 아틀라스 코코의 디지털 트윈, 맥주병을 만드는 그런 벨기에 회사인데 그런 데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스마트 빌딩, 호주의 이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쪽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 뭐 국내에는 에너지기술연구소 같은 경우에 풍력 발전에 있어서 고장 진단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SML의 반도체 기계 설비 개발에 있어서 매스웍스 솔루션을 이용한 이런 정밀한 그리고 안전성을 요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AI 솔루션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 분야 쪽에서는 에버딘이라고 하는 자산 운용에 있어서 AI 솔루션, AI 기반의 이제 트레이딩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구축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데 오픈 소스를 쓰지 않고 매트랩을 쓰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이자율 같은 걸 한번 계산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자율을 잘못 계산하면 몇 천억의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이라든지 이러한 안전성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검증된 솔루션을 활용해서 이런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오늘 바이오 의료 분야 쪽에서 딥러닝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4가지의 이제 주요 단계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 준비 과정, 그 다음에 알고리즘 및 모델 개발,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및 테스트, 그 다음에 개발하신 AI 모델을 이제 시스템에 배포를 하는 그런 단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고객 사례 혹은 앞선 세션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오늘은 이제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실전적인 예제와 워크플로우를 매트랩을 이용하셔서 전체 워크플로우에 효과적으로 작업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의료 진단 보고서 작성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만약 이러한 작업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있다면 어떠할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매뉴얼 작업은 의사에게도 보다 많은 일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 중 일부를 자동화해서 의사의 업무 부담을 그리고 업무량을 완화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전염병이 발생하는 동안 의사가 모든 보고서를 수동으로 검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보시겠지만은 이러한 반복적인 작업을 대체하는 AI 프로젝트를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 직면한 문제에 대해 AI를 적용해서 시스템 개발하여 의료 및 바이오 분야 서비스 향상 및 연구 분야에 활용되는 실제 고객 사례를 통해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료 분야에서 AI를 활용해서 보시는 화면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이제 유아 폐렴으로 사망률이 높은데요. 아기의 폐렴을 이제 조기에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 장비 개발에 있어서 품질 향상 및 건전성 관리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EEG, MEG와 같은 그러한 신호를 이용해서
뇌파 신호를 이용해서 모터를 구동하거나 어떤 표현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잃은 분을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수를 개발해서 드럼을 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매트랩과 시뮬링크를 이용해 엔지니어와 과학자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를 해드립니다. 또한 그 해외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코비드 19 상황에서 건국대 정은옥 교수님과 많은 수리 생물학자뿐만 아니라 이 방역 전문가들께서 방역 정책 및 확진율 예측에 있어서 매트랩을 활용해 모델링 및 예측을 수행하셨습니다. 2020년 4월 21일 정은옥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공로로 대통령상 표창을 받으셨고요. 많은 뉴스나 신문에서 수학적으로 예측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매트랩을 이용해서 이러한 예측 모델링 및 방역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진율 예측을 하여 방역 중재에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매트랩 웹 앱은 매트랩에서 앱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웹으로 배포하여서 동료 과학자 및 의사, 방역 정책 전문가들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보시는 화면은 이런 그 확진율에 관한 그런 팩터들이 이제 되겠고요. 요게 이제 일종의 이제 모형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각각의 이제 그 그룹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염성이 있는 그룹, 감염이 된 그룹, 그 다음에 이제 격리된 그룹, 그리고 릴리즈된 이런 그룹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하고 모델 사이에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이런 베타 값을 찾아내고 그리고 이 모델을 이용해서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얼만큼 감염이 될지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정책 결정에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딥러닝을 적용한 세션인데요. 우선은 딥러닝을 얘기하기 전에 또 머신러닝도 어떻게 보면은 딥러닝의 한 분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그 폐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5세 미만의 그 전염성 사망 원인 1위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것은 의료 전문가나 이제 장비가 제한된 외진 지역에서 이제 오진으로 인한 문제 혹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소수의 의사가 이러한 것들을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브라이언과 우간다의 마케렐의 대학의 두 동료는 지역 사회가 폐렴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최근 공학을 졸업한 브라이언과 그의 팀은 의료 문제를 공학 문제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증상을 데이터를 하는 것이 필요로 하였습니다. 체온과 호흡률의 주요 활력 징후를 측정을 이제 하였는데요. 폐소리를 이제 정량화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이제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은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인 요것을 이제 설계를 하였고요. 이 이름이 이제 맘마 오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폐렴에 걸린 아이의 그 파형을 신호를 들어보면 이렇게 그 독특한 이제 청명음과 딱딱거리는 그런 소리를 이제 청긴지 역할을 대신하는 이제 5개의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수집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팀은 이제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의료 전문가의 도움으로 건강한 환자와 폐렴이 이제 알려진 그런 그 음성 시그널을 센서 데이터를 통해서 레이블을 이제 붙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매트랩의 신호 처리 도구를 사용해서 오디오 녹음에서 특징을 찾아서 피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 추출해서 이제
어떤 것이 이제 폐렴인지, 어떤 것이 이제 정상인지를 이제 식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레이블이 지정된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매트랩에서 이렇게 기계학습 도구, 뭐 클래시피케이션 러너 앱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모델을 개발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된 이제 자킷은 블루투스를 사용해서 휴대폰 앱에 연결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 결과를 의료 전문가에게 전송해서 아동을 직접 검사하지 않고도 정보에 입각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매트랩에서 뭐 간단하게 우선 기계학습 모델을 개발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데이터는 저희가 워크플로우를 이제 다 보여드릴 이러한 개발을 하는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피지오넷 경진대회에서 사용된 심장소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뭐 정상하고 부정맥하고 심부전증 세 가지 종류가 이제 되겠고요. NSR이 정상, ARR이 부정맥, CHF가 이제 심부전증 세 가지 타입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타입에 따라서 이 웨이블리 변환했을 때의 모습이 타임 프리퀀시 도메인의 스케일로그램의 모습이 그림이 이제 다른 것을 사람 눈으로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제 레이블화돼 있고요. 이것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러너를 이용을 하시면은 보시는 앱에서 대화형 환경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단의 그런 오디오 파형들이 웨이블 변환해서 일종의 숫자가 되고요. 레이블은 이제 정상, 부정맥, 심부전증이 이제 출력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들은 이제 또 병렬 처리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뭐 21A에서는 이제 뭐 쉘로우넷이나 더블, 트리플 레이어에 대한 아티피셜 뉴럴넷도 학습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수의 워커에서 각 워커당 이제 모델을 하나씩 학습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거의 대부분 뭐 소프트 벡터 머신이나 뉴럴 네트워크들이 이제 100%가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컴퓨전 맵 정오표를 보시면은 이제 100%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테스트 셋에서 일부 트레이닝과 테스트 셋을 나눠서 이제 또 다시 테스트 셋으로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또 테스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학습된 모델들에 대해서 전체 또 테스트를 또 수행을 하게 되겠고요. 워커단에서 다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아까 전에는 100%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뭐 현재는 소프트 벡터 머신이 제일 좋은 결과를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족하는 모델을 찾으시면은 스트럭처 형태로 이렇게 모델을 익스포트 하시거나 혹은 매트랩 코드 생성을 통해서 이러한 모델을 데이터를 넣으면은 자동으로 학습을 하는 이러한 모델을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딥러닝 세션이기 때문에 딥러닝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7월 2일에 뭐 제가 이제 AutoML과 AutoML을 이용해서 모델에 이제 최적화하는 방법과 뭐 해석 가능한 AI 기법을 참조를 하시면은 머신러닝 모델의 최적화 및 해석 가능한 인터프리터블, 뭐 딥러닝 쪽에서는 익스플레이너블 AI 그런 기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까 보셨던 그런 ECG 워크플로우와 같이 브라이언은 이제 프로토타입 스마트 자킷을 어린이가 약 3분 동안 읽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병원이나 학교에서 이 맘마우페 자킷 하나가 있으면 의사가 없는 곳에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이제 유니세프가 이제 맘마우페의 기술을 각 지역의 학교랑 병원, 클리닉에 제공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표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젠가 저희가 이제 유니세프는 스마트 자킷과 상당한 양의 맘마우페 도움으로 유아 폐렴의 사망률이 이제 감소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머신러닝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피처를 추출해서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이제 거쳤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머신러닝의 하위 집합이 딥러닝은 보통 그 머신러닝에 있어서는 뭐 여기에 대한 모델 학습하고 뭐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도메인 엑스퍼트인 경우에는 어떤 피처가 유용한지요. 딥러닝의 강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데이터, 그리고 일종의 네트워크 레이어 자체가 일종의 피처 익스트랙션을 추출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제 자동으로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엔지니어링, 뭐 과학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각 도메인 엑스퍼트 분들께서는 뭐 머신러닝이건 딥러닝이건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해 보실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이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저희가 ECG 예제로 머신러닝 워크플로우 보여드렸는데요. 딥러닝으로 이렇게 추출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LSTM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로우 데이터셋을 이제 맵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레이블 돼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CG 데이터로 이제 테이블화 했고요. 각 그 오디오 파일하고 그 다음에 정상, 뭐 부정맥, 신부전증이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데이터 세트들에 대해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웨이블릿으로 이제 피처 변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부정맥하고 뭐 신부전증에 대해서 이렇게 눈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이 파포 밑에 펑션을 넣어주시면은 각각에 대해서 각 파일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피처들을 이렇게 추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LSTM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렇게 학습을 수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92%의 이제 어큐러시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웨이블릿은 사실은 이제 초기 전기공학자에 의해서 이렇게 발견이 됐고요. 뭐 땅속의 물질 검출을 하는데 활용을 했고, 뭐 지진파 탐색에도 이제 활용이 됐습니다. 뭐 옆에 뭐 제 뒤에 뭐 수학책도 이제 많이 보이고, 여기 사실 리드루드 페일리 펑션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뭐 캠브리지 출신의 이제 수학자가 이제 증명한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미 실변수 함수의 이제 적분 가능성, 뭐 안토니 지그몬트란 말신 키노아이즈에 의해 복수수에 대한 적용, 스타인에 의해서 이제 엔디멘전에 대한 통해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검증이 되었죠. 사실은 이 웨이블릿은 이제 먼저 그 테크닉의 엔지니어들에서 나오고 나중에 이제 증명이 이제 되었습니다. 사실 딥러닝 같은 경우도 현재는 뭐 유니버셜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뭐 최근에는 이제 피지컬 인폼드 머신러닝, 뭐 피지컬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법들을 또 소개를 지금 또 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은 뭐 뉴럴 OD나 솔빙 PD 그 예제를 한번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향후에 저희가 한번 이벤트 때 여기 대해서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뭐 딥러닝 중에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뭐 LSTM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LSTM 이외에도 저희가 이런 그 네트워크 레이어를 딥 네트워크 디자이너로 아까 좀 전에 코드로 정의를 했었지만 사실은 이런 UI상에서 쉽게 적용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LSTM도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시계열 같은 경우에 또 GRU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계열에 대한 딥러닝을 적용할 때 이러한 방법도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 애널라이즈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얼만큼 잘 맞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이것을 다시 코드로 다시 나타내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뭐
앞선 코드와 동일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GRU 네트워크로 이제 학습을 했고요. SGDM을 안 하고 이번엔 솔버드 아담 솔버를 이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AI 중에 이제 사이테이션이 제일 높은 테크닉 중에 테크닉이죠. 페이퍼 중에 하나죠. 94%로 이제 좀 더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뭐 항상 이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머신러닝이나 뭐 LSTM 혹은 뭐 그 GRU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혹은 뭐 원디 CNN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시계열 문제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적용이 이제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그 ALS 뭐 진행성 운동 신경 질환 환자가 이제 되겠는데요.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이제 개발한 기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질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사소통이 이제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환자의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의사소통이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EEG 기반의 뭐 뇌와 이제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문자 단위로 이제 철자 구분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MEG 기법을 이용을 해서 자기 전도를 이제 자기장을 이제 검출을 해서 뇌에서 발생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여기 대학의 이제 오스틴 대학의 텍사스 대학교의 이제 연구원들은 MEG 신호를 해독하고 환자가 말하는 것처럼 전체 문구를 감지하는 몇 개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MEG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기법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좀 전에 그 신호를 웨이블리 변화를 하면은 일종의 하나의 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래 그 이미지넷 경진대회에서 우승한 뭐 최근 그 영상 쪽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 프리트레인된 그런 네트워크에 학습을 시켜서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딥러닝을 이용해서 트랜스퍼 러닝 방식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겠고요. 처음에는 아까 좀 전에 뭐 LSTM, GRU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그리고 피처도 통계적인 그런 특징을 사용했을 때 80% 정도의 정확도가 나왔는데요. 웨이블리 변환과 이제 딥러닝으로 전환해서 이런 트랜스퍼 러닝 방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96%로 이제 정확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MEG 신호의 웨이블리 스케일로그램을 사용해서 타임 주파수 영역의 풍부한 신호 특성을 이제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CNN에 이제 넣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제 매트랩의 대화형 딥러닝 도구를 사용해서 기존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뭐 여기서 이제 알렉스넷, 뭐 레즈넷, 인셉션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매트랩 코드 몇 줄만 이제 변경을 하시면은 쉽게 학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데이터가 이제 더 많아질 경우에 대해서도 뭐 7개 GPU가 있는 서버로 확장을 해서 별다른 코드 수정 없이 10배 이상 더 빠르게 학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매트랩에서 딥러닝을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통의 이제 그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가 필요로 하고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제 트랜스퍼 러닝으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초음파의 웨이블리 스케일로그램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전이학습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된 그 모델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신호에 대한 예측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MEG 데이터가 이제 없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ECG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상이나 부정맥이나 심부전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랩 앱에서 이렇게 딥 네트워크 디자이너 앱을 여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은 이렇게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알렉스넷도 있고요, 뭐 레즈넷도 있고, 인셉션 네트워크도 있고요. 제가 나중에는 이제 시만텍 세그멘테이션도 소개할 건데
여기 네트워크 VG16, 19도 있습니다. 뭐 유넷도 뭐 저희가 따로 제공을 또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알렉스넷을 선택을 하고요. 뭐 CNN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여러 계층으로 구성이 되고요. 뭐 컨볼루션이라든지 릴루, 맥스플링, 예, 뭐 다운샘플링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연산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는 25개의 레이어가 있는데요. 최종 분류를 담당하는 레이어만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 플리 커넥티드 부분하고 클래시피케이션 아웃풋을 새로 넣어서 예, 저는 원래 알렉스넷 같은 경우는 1000개를 이제 객체를 인식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세 가지만 인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예, 그 네트워크를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트랜스퍼 러닝이 하실 준비가 이제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앱 자체에서 이제 훈련을 하기 위한 130개의 이미지 영상과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 32개의 이미지를 별도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학습률, 뭐 검증 빈도, 최대 F폭, 미니 배치 크기와 같은 일반적인 훈련 매개 변수를 수정을 하게 됩니다. 훈련 옵션을 설정하시면서 바꾸시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훈련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네트워크가 여전히 학습 중이지만 뭐 훈련 데이터가 과적합한지 뭐 그런 것들을 뭐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모델이 이제 학습이 되면은 이렇게 코드 생성을 해가지고요. 이것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재훈련을 또 하실 수가 있고, 뭐 이것들을 내보내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96% 정도가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보신 바와 같이 저희는 이제 그 의료 분야 쪽에 이런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학습을 하기 위한 학습 진행 상황을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네트워크 관계들을 버그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앱상에서 쉽게 이렇게 트랜스퍼 러닝을 하실 수 있는 뭐 커스텀 레이어도 제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제 텍사스 어스틴 그 대학의 매트랩을 이용해서 전이학습 워크플로우를 아래와 같이 이렇게 빠르게 이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훈련된 이제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하는 데 있어서 뭐 이거 학습, 뭐 딥러닝의 전문 지식을 혹은 뭐 코딩 스킬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빠르게 개발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딥네트워크 디자이너 앱을 이용하시면은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빠르게 수정하고 재교육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매트랩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더 빠른 결과를 위해서 또 GPU, 멀티 GPU도 확장을 쉽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엔비디아와 거의 10년 이상 협약이 이제 돼 있었습니다. 딥러닝이 유명해지기 전부터 이렇게 돼 있어서 많은 그 신호 처리나 영상 처리 전문 라이브러리들이 혹은 뭐 통신이라든지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빌트인 GPU로 내장 함수로 옵션 클릭만 하시면 알아서 GPU 병렬 처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것이 큰 장점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영상 분할에 있어서 시만텍 세그멘테이션 기법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기존 네트워크의 인코더, 디코더 부분에 업샘플링, 다운샘플링, 업샘플링 하는 그 부분을 서로 매핑을 해줘서 이제 영역을 이제 분할을 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되겠고요. 의료 영상 분야 쪽에서는 이제 유넷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트워크가 이제 U처럼 생겼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또 강점 중에 하나가 많은 아카데믹 쪽에서 이런 새로운 테크닉들을 개발하셔서 매트랩을 이용해서 많이 개발을 하신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물론 이거 개발하신 교수님은 이제 또 구글에서 스카웃을 하셨는데요. 사실 딥러닝 창시자 제프 린턴조차도 이제 매트랩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고요. 또 뭐
페이스북에 계신 얀리쿤 교수 같은 경우는 뭐 사이엠의 산업응용수학학회 때 뭐 매트랩의 창시자이신 클리브 물러 박사와 또 일종의 뭐 디스커션을 통해서 아까 제가 뭐 뉴럴 오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은 미적 분학,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세트에서 세트로 가는 그 맵을 이제 함수라고 하면은 그 펑션들의 클래스를 이제 어떤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이스에서 스페이스로 가는 맵을 이제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미분 혹은 적분, 그런 것들을 일종의 하나의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오퍼레이터가 딥러닝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종의 그런 것들을 이제 디퍼런셔블 프로그래밍이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아까 뭐 웨이블릿에 있어서도 보면은 회사 이름 매스웍스잖아요. 그래서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수학적으로 검증된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들어가 있다는 게, 그런 컴퓨터에서도 구현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뭐 알렌 튜링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는 게 이제 큰 장점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바이오메디컬 분야 쪽에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만텍 세그멘테이션을 이용해서 MRI 영상의 이제 좌심실을 이렇게 세그멘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이제 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저희가 이제 AI 모델 개발하는 워크플로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데이터를 수집을 하실 때 있어서 뭐 아마 그 부트캠프 세 번째 세션에서 아마 보셨을 텐데요. 이미지나 영상이나 이제 신호에 대한 레이블링이 쉽게 하실 수 있다는 게 이제 큰 장점이 이제 되겠고요. 요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RI 영상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런 화면에서 데이터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경진대회에서 공개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이콤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면은 의료 영상 데이터들을 쉽게 UI상에서 이렇게 가져오셔서 쉬운 사용자 환경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셔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가져오셔서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시리얼하게 시리즈 형태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여기 익스포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워크스페이스로 가져온다든지 다수를 선택해서 볼륨 리컨스트럭션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우선은 정상 영역과 좌심실 영역을 레이블링하는 작업이 필요로 합니다. 저희 앱 탭에 가시면은 이미지 레이블러 앱을 이용하시면 이러한 레이블링 작업을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우선은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좌심실 영역도 이제 레이블링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레이블 작업을 UI상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익스포트 하셔서 그라운드 트루스를 정의를 하실 수가 있죠. 이거 이외에도 상단에 이제 그 알고리즘 탭에 가셔서 커스텀 알고리즘을 제작하셔서 이렇게 넣는 기능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작업이 이제 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이제 될 것인데요. 보통은 뭐 CT나 뭐 MRI나 뭐 그런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영상 처리하는 것들을 로직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동화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블 작업을 이제 거치게 되면은 이제 모델 개발하는 단계가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만텍 세그멘테이션 문제가 이제 되겠는데요. 뭐 앞선 그 VGG 네트워크나 여기서는 이제 유넷 그 두 가지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레이블 돼 있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 준비를 해서요. 예, 저희가 이미지 데이터 스토어로 그 경로를 지정을 하시면은 각각의 이미지 및 그리고 여기는 지금 레이블, 픽셀 레이블 아까 좀 전에 그 하나씩 레이블 했던 것들을 그 영역들을 이제 다수의 파일들을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저희가 그 외부 함수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아까 좀 전에 이미지 레이블러 앱에서 작성한 그러한 레이블을 이제 이미지 위에서 이제 올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시만텍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 데이터가 더 많은 것처럼 이제 보이기 위해서 랜덤하게 트랜슬레이션을 한다든지 로테이션을 진행을 해서 데이터가 더 많은 것처럼 이렇게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아까 좀 전에 레이블 작업한 그런 영역에 대해서도 지정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VGG 16 기반의 이제 시만텍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이제 정의를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예,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로 이렇게 예, 그 네트워크 구성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코더 부분과 이제 디코더 부분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의료 분야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유넷을 또 활용을 하실 수도 있죠. 예, 유넷을 이용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뒤에 이제 또 얼만큼 또 성능 차이가 나는지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뭐 네트워크를 보시면은 네, 그 네트워크 구성을 이제 또 한눈에 이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제 픽셀 영역이 이제 그 좌심실 영역이 이제 좀 적은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학습 그 솔버를 이제 지정을 주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예, 어큐러시가 이제 굉장히 이제 높아지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를 이제 보게 되면은 예, 특정 이미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이렇게 디텍션을 하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을 보시고 어느 정도 이제 성능이 나오는지 예, 그리고 컴퓨전 맵을 보시면은 예, 그 좌심실 영역이 한 86% 정도 예, 이렇게 나오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예, 요거는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제 뭐 라이브 에디터에서 라이브 타스크라고 해서요. 라이브 에디터에서 이렇게 커스텀 펑션을 지정하셔서 위에서 에디터에서 이제 호출을 하실 수 있는 함수를 이제 내장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넷 같은 경우도 제가 학습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거의 한 1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이제 됩니다. 50번 이터레이션마다 이제 검증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솔버는 이제 아까는 SGDM을 썼는데 이번에 아담 솔버를 썼습니다. 근데 항상 아담 솔버가 좋다는 보장은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잘 맞더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은 예. 그래서 아까 뭐 6 결과는 이제 잘 맞는 것 같고요. 예. 좀 전에 약 80% 정도 됐던 거를 이제 94% 정도로 이제 올린 거를 어큐러시를 이제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작성한 그 여러분의 모델은 뭐 저는 시만텍 세그멘테이션을 예를 했지만 뭐 객체 인식이라든지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이제 작업을 하셔서 GPU 코더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인베디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코드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 맥스라고 하는 거는 매트랩에서 C와 이제 매트랩을 인터페이싱을 해주는 게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C 코드가 인보킹돼서 돌고 그 결과가 이제 매트랩에서 뿌려지는 그런 결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런 의료기기 장비를 개발하실 때 있어서 또 시뮬링크와 많이 연계를 하시게 될 텐데요. 보시는 예제와 같이 이제 차량을 디텍션 한다든지, 그 다음에 차선을 이제 디텍션하는 AI 모델을 이렇게 시뮬링크와 넣어서 통합 테스트하는, 그리고 모델을 검증을 하는 그러한 작업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뭐 딥러닝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그리고 뭐 강화학습에 있어서도 뭐 다음 주에 보시게 될 강화학습 세션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볼륨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 있어서 뇌의 특정 영역을 이렇게 의사가 전문의가 레이블링한 그런 영역을 세그멘트해서 이렇게 3차원으로 이제 리컨을 하는 그러한 것도 이제 기능을 이미지 프로세싱 툴박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앞선 세션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그런 다양한 다양한 분야에 또 활용이 되고 있고요. 바이오 의료 분야 쪽에서도 이런 기능 및 예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각 연도에 따라서 AB 버전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딥러닝 분야에 있어서 많은 기능들, 예제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언급해 드리고 싶은 기능 중에 하나는 다음번에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분야 쪽에 세미나에서 뉴럴로디, PD를 딥러닝으로 푸는, 요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터프리터블, 익스플레이너블 AI하고 또 좀 관련이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버전은 이제 예지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솔버도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솔버를 이용해서 쿼텀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이제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제로는 이제 AI가 인간의 영역을 넘는 영역에 대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제이슨 반스는 사고로 오른쪽 팔을 잃은 드러머입니다. 제이슨 반스는 이제 조지아 대학에서 개발한 로봇 의수를 착용을 했습니다. 더 긴 쪽의 프라이머리 스틱은 마치 자신의 손목과 손가락을 스틱을 조정하는 것처럼 근육을 구부려서 직접 조종을 합니다. 짧은 스틱은 이제 좀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제이슨이 뮤직 소리라든지 다른 뮤지션의 소리, 또는 제이슨이 보낸 신호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제이슨이 기본적으로 연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플렉스. 자연스러운 이런 손목과 손가락의 움직임이 스틱의 동작으로 변환되는 방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제이슨과 이제 의수를 함께 작동을 해서 음악에 따라서 이렇게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재생하는 피드백 루프가 있고요. 제이슨이 움직이려고 하는 팔 근육 움직임을 측정하는 EMG 센서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처리용 랩탑에 입력한 다음 호스트 컴퓨터에서 이제 시뮬링크에서 실행되는 PID 컨트롤러의 입력으로 지정이 됩니다. 컨트롤러의 매개 변수는 스틱 응답을 이제 결정을 하고요. 스틱을 드럼에서 이제 떼어놓은 상태에서 손목을 앞뒤로 움직여서 스틱을 조절하여 느낌을 조이거나 느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이슨은 이제 뮤지션의 소리, 다른 뮤지션의 연주를 이제 듣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시뮬링크 모델에서 실행되는 AI 알고리즘으로 자율적으로 스틱을 제어를 합니다. 이렇게
보셨던 바와 같이 이제 저희가 이제 AI 모델 개발에 대해서만 소개를 또 해드렸었는데요. 뭐 아까 인베디드도 보셨겠지만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matlab.mesos.com 이렇게 접속을 하셔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매트랩을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AWS나 MS 애저에서 데이터들을 뭐 수집을 하시거나 거기에서 바로 액세스해서 모델을 개발하고 그리고 모델 튜닝을 하시고 작성하신 AR 모델을 이렇게 배포해서 웹 환경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온라인 서버라는 제품을 이용을 하시면은 여러분 커스텀 예를 들면 DGX 머신과 같은 그런 데에서 사내 클라우드 환경을 이렇게 구축을 하셔서 matlab.yourcompany.com, Your Research Organization, 월.kr과 같은 그러한 기관 주소로 접속을 하셔서 아이디 패스워드 기관의 아이디 패스워드 시스템과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과 연동을 하실 수 있고요. 보시는 화면과 같은 라이브 에디터와 매트랩 앱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내부적으로는 이제 뭐 다커라는 그런 가상화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로드 밸런싱과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쿠버네티스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가상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일종의 뭐 로드 밸런싱과 네트워크를 관리한다 해서 뭐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이제 구글의 가상화 플랫폼이고요. AWS나 MS, 네이버에서도 이거를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에서 관리하는 팟, 그래서 이건 LDAP이나 SAML은 이제 로그인 계정을 이제 뜻하고요. 그리고 매트랩 라이센스 정보와 같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맞는지 보게 되고, 이것들이 다 만족을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은 4개 팟이 또 매트랩과 4개 주변 팟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와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과 결합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유저는 브라우저 상에서 이렇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AI 모델을 개발하실 수가 있죠. 다른 유저가 들어오면 이런 팟이 더 열리게 되겠고요. 유저가 나가게 되면은 이 팟이 이제 딜리트가 되는 그러한 구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B부터는 딥러닝도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을 해서 이런 모바일이나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매트랩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뭐 저희도 이제 워크샵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보시는 바와 같은 GPU 디바이스라고 명령을 치면 이렇게 GPU가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네트워크 디자이너 이용해서 이렇게 모델을 학습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뭐 국내 네이버에서도 제가 금융기관과 또 이렇게 POC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원활하게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로그인 시스템과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그리고 OS는 이제 리눅스 계열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매트랩을 뭐 구글 콜앱, 뭐 주피터 노트북 같은 그런 환경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코드 생성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각 GPU 코더를 이용하시면 혹은 FPGA 하실 때 딥러닝 HDL 툴박스를 이용하시면은 각 여러분의 하드웨어, 커스텀 하드웨어에 이제 디플로이를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거는 보셨고요. 성능은 다른 툴에 비해서 매스웍스가 제공하는 GPU 코더가 굉장히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이 제품이 출시하자마자 인베디드 협회에서 수상을 한 만큼 발군의 성능을 띄고 있고요. 매스웍스는 사실 인베디드의 경험이 많고요. 또한 AI의 수학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에 대한 전문적인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클라우드 환경에 또 뭐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통해서 뭐 DB와 외부 클라우드와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시거나 통합 개발 환경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는 세브란스 병원의 곽지영 교수 연구팀과 연세대학교 수학계산학부 이은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 초음파 영상을 이용해서 13,000여 장의 이제 초음파 영상 이미지를 이용해서 갑상선 암 진단에 있어서 거의 전문의와 별 다른 차이가 없음을 검증을 하는데 입증을 해내었고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런 세라라는 서플리멘트 툴을 활용해서 이 모바일에서 웹 앱 서버를 이용해서 매트랩으로 앱 디자이너 개발하고 거기에 또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물론 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웹 앱으로 이제 배포를 해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AI 모델링만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클라우드 솔루션과 이런 인베디드 그리고 작성하신 AI 모델들을 이렇게 확장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영상을 그냥 모바일 카메라로 찍어서 서버에 보내면은 그 서버에서 이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전송을 하는, 결과를 전송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하드웨어 인베디드를 위해서 코더 제품을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컴파일링을 이용해서 아까 세브란스 병원이나 연세대 그 수학계산학부 그리고 건국대학교 정은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웹앱 서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배포를 하셨고요. 혹은 여러분의 시뮬링크 모델들 같은 경우에 심커맨드와 함께 매트랩 컴파일러 이용해서도 시뮬링크 모델의 해석 시뮬레이션 결과를 또 디플로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랭귀지와도 통합 시스템 개발하는 그러한 환경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텍사스 어스틴 대학 같은 경우에는 GPU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GPU 확장을 했는데요. 그때 사용했던 제품이 이제 매트랩 패러럴 서버라는 제품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AI를 접목하실지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계학습에 대한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더라도 도메인 전문가께서 바로 AI를 적용하실 수 있는 것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쉬운 사용자 환경 인터페이스와 앱을 이용해서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여러분의 도메인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특징을 피처 익스트랙션 이런 것이 좀 어려우시다 생각되시면은 딥러닝을 이용해서 트랜스퍼 러닝으로 빠르게 모델을 개발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 사이즈가 많을 경우에 쉽게 스케일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큰 특징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뮬링크와 또 연계해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통해서도 여기서는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또 생성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AI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위해서는 기존 워크플로우하고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하드웨어에 혹은 시스템에 개발을 하실 때 있어서도 코드 수정 없이 그대로 동일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 외부 코드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그 세브란스 사례, 그리고 유아페렴, 그다음에 UT 오스틴 MEG, 그리고 그 조지아텍의 사이보그 드러머,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유저 스토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매트랩, 머신러닝, 딥러닝, 온앰프라든지 교육 혹은 그 강사 주도형 교육이라든지 코세라라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실전적인 그러한 데이터 사이언스 및 머신러닝, 딥러닝 그런 교육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요. 또 강사 주도형 유료 교육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저희가 또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그 프로젝트에 이제 타임 바운드가 있을 때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매스웍스와 같이 협업을 해서 그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제품만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수많은 많은 회사들과 함께 이렇게 기술 제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생산적인 그런 엔지니어링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요.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
다양한 빠르게 이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픈 소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세계적 수준의 고객과 저희 기술 지원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면한 그런 어려운 어려운 문제들을 AI를 통해서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성공이 결국 이제 매스웍스의 성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Q&A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